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aud.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렸던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뜯어볼 겁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조금 시간을 두고 올 줄 알았는데 같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연달아 언박싱을 하게 되었네요. 아이패드 치고는 조금 작은 박스가 같고요. 아무래도 배대지를 통해서 그런지 그쪽에서 테이프를 더 감아둔 것 같습니다. 가위로 테이프를 좀 잘라주고 상자씨를 뜯었습니다. 바로 미니의 박스가 보이고, 얍! 박스는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없앤 비닐이 아이패드 미니에는 아직 있는 걸 보면 생산 계획을 먼저 했거나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생산 개발팀이 다르거나 한 거겠죠. 비닐실을 뜯고 다시 비닐을 그냥 잘라내고 박스를 열면 바로 본체가 보입니다. 아이폰과 달리 전면이 위로 보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건 조금 이따가 뜯어보고, 그 외로 구성품은 이렇게 사용설명서, 보증서, 스티커, 그리고 셀룰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USB C2C 케이블이 있죠. 이번 아이패드 미니도 포트가 C타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C2C 케이블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20W의 충전기가 함께 있습니다. 충전기가 없었는데 잘 됐네요. 제가 구매한 건 미국 제품이라 110V의 충전기입니다. 그럼 메인인 본체를 열어보면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64기가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했죠. 색상 같은 경우에는 퍼플 모델이 너무 궁금해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아이폰을 시에라 블루로 선택을 해서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왔습니다. 조금 튀는 색상은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가진 거의 모든 제품들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본체 위쪽에는 스피커와 터치 아이디가 탑재된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게 조금 외관상 이질감이 들긴 하네요. 볼륨 버튼이 위에 올라온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애플 펜슬을 붙여야 하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용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누워서 파지할 때 이 상단 왼쪽도 손이 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했다시피 볼륨 버튼이 사라진 오른쪽 면엔 펜슬을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부분과 셀룰러 모델에만 있는 유심 슬롯이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스피커와 C타입 포트, 그리고 왼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제품을 대체할 제품으로 이 미니 6세대를 구매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옮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거의 미니어처라고 봐도 될 정도로 똑같이 생겼네요. 절차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아이패드 미니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와 이쁘다, 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프로 3세대가 2018년 10월 30일에 공개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2018년 12월 4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3년 전 디자인을 보고 아 미니도 발전했다 이러는 게 조금 살짝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페이스 아이디도 없고 120Hz 프로모션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이 미니만의 장점과 이 프로 3세대보다 빠르고 좋아진 칩셋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애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디자인을 잘 바꾸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를 하니 예전의 제품들도 구형의 느낌이 들진 않죠. 그래서 미리 구매를 한 구형 유저분들도 기변에 대한 욕구가 덜하고 구형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합니다. 신형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또한 이 디자인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살 때 존버에 대한 걸 디자인을 이유로 웬만해선 잘 들진 않죠.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애플워치 4세대도 구매한 지 3년가량 지났음에도 전혀 지루함 없이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갤럭시 G라인도 S라인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 자주 바뀌는 점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특히 갤럭시 S라인이 말이죠. 물론 판매량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피드백과 같은 디자인 체인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는 차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이 페이스리프트가 항상 극적으로 변하는 게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무튼 저는 항상 국내 브랜드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 물론 좋아하기도 하고요. By the way, 참 그대로 옮겨졌죠. 저는 이 프로 3세대 제품을 이 미니 6세대로 기변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했고 지금 바로 유심칩을 옮겨볼게요. 그래도 이건 LTE 모델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LTE 요금제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쉐어링이 무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5G 요금제를 사용하고서부터는 데이터 쉐어링도 요금을 냅니다. 5,000원 정도 내는데 이게 현재 LTE 모델이라 LTE를 사용하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 미니 6세대는 5G를 지원하죠. 에? 뭐야 왜 안되지?
이게 몇 번을 껐다 켰다 했는데 서비스 없음이라고 자꾸 뜨네요. 이게 제품 등록을 다시 해야 되나? 통신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뒤. 와, 이걸 제가 지금 받고 한 이틀 정도 썼는데 이걸 전에 사용하던 프로 3세대 11인치에서 옮겨왔잖아요. 근데 바로 용량 문제로 허덕였습니다. 256기가에서 128기가도 아니고 바로 64기가로 내려와서 그런지 무슨 복원을 하는데 50기가가 모자르대요. 이 제품이 64기가인데 말이죠. 어쩌란 건지. 이게 용량이 낮으니까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뭐 캐시 지우고 뭐 지우고 해서 한 복원을 반 정도만 하고 그냥 미니는 복원도 미니미니하게 어쨌든 잘 맞췄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던 아이패드에서 복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고용량을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신다면 꽤나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니 사용 가능한 용량이 반 이상 남아서 다행히도 쓸만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이테라의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사진과 비디오가 6만 장가량 있어도 다행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를 사용 안하면 256기가를 써도 용량이 모자릅니다. 사진 찍기가 너무 귀찮아. 무튼 이와 같이 간단히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격을 보자면 한국 가격으로 와이파이 버전 64기가가 649,000원, 256기가가 839,000원, 셀룰러 버전은 64기가가 839,000원, 256기가가 129,000원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버전 256기가와 셀룰러 버전의 64기가 가격이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10분 정도 매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미니만큼은 셀룰러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에 64기가 셀룰러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64기가라는 용량이 매우 모자르지만 129,000원을 주고 이 아이패드 미니를 사기는 싫더라고요. 아니 왜 시장 용량을 64기가로 하는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무게는 전작보다 7g가량 가벼워진 293g으로 출시를 했고 이게 스마트폰이라면 무리가 가는 무게이지만 태블릿이라고 하면 정말 가벼운 무게입니다. 솔직히 이 아이폰 프로맥스가 케이스를 끼고 들면 체감상 더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전작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두께는 소폭 더 증가된 6.3mm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건 이게 지금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말했다시피 전체적인 크기는 전작인 5세대와 비슷하지만 화면 크기는 더 커졌죠. 그러면서 비율이 16대 10.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미니도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이 동영상을 볼 때 특히 영화 비율인 21대 9 비율의 영상을 시청할 때는 위아래의 렛터박스 여백이 너무 커서 조금 불편했죠. 심지어 이 아이폰 프로맥스를 꽉 차게 보면 미니 5세대를 가로로 놓고 봐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볼 수 있었으니까 크기 대비 버리는 공간이 아쉽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세대에서는 사이즈가 세로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영화 비율의 영상을 보더라도 전보다는 몰입이 더 됩니다. 이 미니의 주된 용도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게임, 웹서핑, 그리고 영상 머신이죠. 가볍게 사용하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여기 디스플레이에 기대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미니 LED와 120Hz 프로모션이었어요. 솔직히 미니 LED는 무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120Hz는 솔직히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프로 3세대와 5세대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넘어와 보니까 정말 역체감이 엄청 심해요. 과장 조금 보태서 렉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화면이 부드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때문에 프로 3세대 11인치에서 괜히 넘어왔나? 라고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슬로우 모션 안 해도 진짜 체감이 심합니다. 아이폰보다도 말이에요. 아무래도 화면이 더 크니까 체감이 이렇게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젤리 스크롤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실 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보통 웹서핑할 때 스크롤할 시 살짝 체감이 되는데 이는 제가 조금 더 써봐야 하겠지만 주사율이 60Hz라 화면 끊기는 게 솔직히 더 신경 쓰입니다. 110Hz가 탑재됐으면 이러한 이슈도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혹여라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롤을 이렇게 막 해보면서 말이죠. 보통 폰이나 태블릿은 120Hz가 탑재된 기종을 사용 안 하시던 분들께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피커 또한 개인적으로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과 다르게 확실히 영상 특화된 사용들을 보여주기에 이 양방향 사운드는 반기만한 소식이었죠. 전 세대에서는 가로로 돌려도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 아래 총 4군데의 스피커 구멍이 있는데 사실 4군데 모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2곳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왼쪽에 위치되어 있는 스피커 구멍들은 페이크죠. 때문에 쿼드 스피커가 아닌 듀얼 스피커인 겁니다. 그래도 이 구멍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에어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파지를 하더라도 혹여 진짜 스피커를 가리게 된다면 다른 구멍으로 소리가 흘러나오게끔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스피커를 막더라도 막힌 느낌은 조금 덜하죠. 그럼 잠시 들어볼까요?
칩셋은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요. 5코어 GPU가 탑재, 그리고 4기가의 램이 탑재가 되었죠. 램은 좀 아쉽지만 크기에 비해 정말 고성능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이걸로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는 스펙인데요. 이 화면은 조금 작지만 말이죠. 때문에 어느 게임을 하시던 어떤 앱을 구동하시던 쾌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사용을 해보고 후에 후기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잠시 실행을 해봤을 때는 발열도 끊김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이 셀룰러 모델인데요. 이 미니 6세대의 경우에는 5G를 지원을 하죠. 제가 지금 유심을 바꿨는데도 이게 서비스 안됨이라고 떠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개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겹쳐서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와이파이 버전을 추천드리지만 이 미니만큼은 셀룰러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만 활용을 할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고 다닐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밖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지도를 보거나 영상을 볼 일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마다 핫스팟을 이용하면 아이폰에 발열도 많이 나고 배터리 소모도 생기죠. 물론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와이파이 버전도 좋지만 미니의 장점은 확실히 셀룰러일 때 조금이나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또 이번에는 2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을 하죠. 이게 미니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세대 펜슬을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이 또한 3년이 지난 제품이지만요. 화면이 작기에 이거로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일은 많이 적겠지만 그럼에도 사용할 일은 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거나 솔직히 간단한 스케치나 작은 그림을 그리기에는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죠. 그래도 공부와 같은 필기나 인강을 보며 PDF도 함께 보기에는 많이 작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만든다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샀겠다. 이번 달 안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분을 봐보자면 사실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 화상회의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져 이 전면 카메라의 성능이 1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좋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후면 또한 12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LED 플래시가 있고요. 방금 말했듯 요즘 시대에는 태블릿에서도 전면 카메라를 활용할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회의나 수업뿐 아니라 태블릿으로 영상통화 또한 종종 사용하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탑재가 되었던 센서 스테이지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와이드 렌즈를 사용해서 인물의 얼굴을 맞춰주는 기능인데 사람의 인원의 수가 늘어나면 풀샷으로, 혼자 있으면 이렇게 얼굴을 가운데로 클로즈업을 해줍니다. 이게 참 신박한 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이번 미니 6세대뿐 아니라 함께 출시한 기본 모델인 아이패드 9세대에서도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 웬만한 제품군들에게는 이 기능이 다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aud. 이상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언박싱 후 며칠간 사용을 해본 그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120Hz의 부재가 굉장히 컸죠. 하지만 사용을 할수록 역시나 이 작은 크기에서 오는 이점과 사용도 그리고 가벼움이 역시 미니를 사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맞다, 아까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PIP 사용 시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미니 6세대 영상에서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한 사용기와 함께 제가 셀룰러 모델을 주로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에서 애플 펜슬의 활용도는 어떠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 Country if your music is shitty, or this Carolina boy will take you down to Fifth City. You know who you are, I ain't gonna name names. Just keep your hands off my country and go back from where you came. My country, my damn country.